네, 오늘은 백석 동천 풍류회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했던, 1년 동안 진행했던 그 주인공 강건순 씨와 만나보려고 합니다. 강건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년 동안 그 12번의 공연을 하셨는데 어떤 공연이었는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백석동천 풍류 사랑방은 제가 2018년 1월에 부암동으로 이사를 와서요. 네.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월에 이사 와서 2월부터 해서 2019년 1월까지 해서 12번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풍류 사랑방을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이 콘서트가 제 꿈이었어요. 그 무슨 꿈이 그런 게 있나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제 연주자잖아요. 무대 서는 사람인데 무대에 설 때 참 행복하죠. 그렇지만 이게 자기 신의 업이 되다 보니까 나름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늘 좋은 모습 잘해야 되고 최고를 보여야 되는 그 압박감이 내가 좋아서 한 이 음악에 대해서 어느 순간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 좀 즐기고 내 좋아하는 지인들이랑 같이 재밌게 좀 해보자. 편하게. 네. 그렇게 해서 하우스 콘서트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요즘 뭐 알다시피 아파트에서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부암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네. 시작을 그 다음 달부터 집들이 겸 시작을 해서 1년을 해보자 네. 해서 한 게 1년을 이제 끝냈죠. 네. 그럼 공연을 하려고 혹시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건 아닌가요? 제 남편이랑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자. 즐겁게 재미있게. 그래서 공연을 하려고 이사를 온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재밌게, 즐겁게. 친구들이랑 같은 네. 음악하는 지인이랑.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음악으로 만날 것인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했을 텐데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전공하신 그런 이제 정가 그 외에 이제 다른 장르들도 함께 하는 그런 형식이었나요? 네, 제가 정가를 하지만 꼭 정가만 해야 되는 이유는 없죠. 예. 왜냐면 음식도 다양하잖아요. 네. 음악도 다양하죠. 음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와서 즐겁게 감상할 수 있고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고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면은 처음 이제 작년 2월에 시작했을 때 함께 하셨던 이제 일명 관객인 거죠? 한 몇 명 정도가 모였었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집에서 하니까 30명 정도 인원 제한을 하자 네. 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한 50명 정도 불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 입소문이 생각에 났나요? 네, 입소문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음악은 공연장에서 본다. 그런데 이 음악을 공연자랑 관객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눈빛을 교환해 가면서 하는 그 분위기가 아마 좋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네. 연주자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주라는 게 공연장에 가면 프로그램이 있죠. 뭘 할 줄, 볼 줄을 알고, 뭘 들을 줄 알고 오늘 예상하고 가는데 가죠. 네.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오늘 뭐 할까? 오늘 뭐 들을 수 있지? 오늘 누가 오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데요. 이제 네. 이렇게 중간 정도부터는 이제 저도 함께 그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초창기부터 이제 이런 공연을 쭉 1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음악만 또 이제 준비한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그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까지 같이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아무나 못 하잖아요. 예. 곳간에서 인심이 난대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제가 한 말은 아닌데 네. 그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 노는 것도 잘 먹어야 놀죠.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연주자도 그렇고 오시는 분도 다 서로 알고 지인이고 그 다음에 뭐 지인 아닌 분들도 뭐 입소문으로 오시긴 하지만
누구도 이렇게 공연료를 관람료를 낸다라든가 아무도 그런 거 없어요. 네. 오로지 호스트의 집 안주인의 다 인심이죠. 대접받는 네. 인심으로. 예. 아니 즐겁잖아요. 잘 먹고 놀아야죠. 배고프면 놀 기분도 안 나죠. 이게 무슨 뭐 경제적인 뭐 서로의 이익이 없는 그냥 잘 먹고 재밌게 잘 놀자라는 거죠. 동네방네 이렇게 어디에나 이런 노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 한 거기 때문에 밥 한 끼야 뭐 괜찮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원칙이 하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은 꼭 태평가를 끝날 때 함께 부른다. 네네. 그러는 이유가 분명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전가를 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예전에 풍류방이라는 것이 선비들이 그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 선비들이 모이던 그 공간에서 어떤 음악을 하든지 어떤 뭐 그림 뭐 시도 쓰고 다 하죠. 하지만 끝날 때는 태평가로 마무리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 뭐 그거 들은 풍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정말 태평성대가 이런 거죠. 잘 먹고 재밌게 노는 이 공간이.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누가 가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네. 정말 가곡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근데 이 기회에 친숙하게 온 분들이 한 번씩 이게 가곡이랍시고 한 번씩 소리 한번 내고 가면 이것도 대중들한테 정가를 알리는 기회도 되고요. 겸사겸사 여러 의미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꼭 마지막에 태평가를 부르고 끝내자. 잘 부르든 못 부르든 12번까지 하면서 사실 12번째는 안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정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지를 두자. 다음번에 계속 열린 하고 결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2번째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일부러 다음에 네, 위해서. 다음에. 예. 그래서 했는데 타읍 펴읍에서 태평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예. 네.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그 태평가라는 장르, 물론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끼리야 태평가가 뭔지 가곡이 뭔지를 알지만은 처음에 이 타이 펴이 그러니까 이제 펼쳐서 하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지 않았나요? 어색해하죠. 처음에는 태 한 글자만 했고요. 그걸 한 석 달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평자를 하나를 가르치고요. 네. 그리고 그 태평을 이어서 몇 달을 하는데 음. 뭐 아무 개념 없이 부르는데 근데 이거는 있더라고요. 끝날 때 할 건 줄 알고 태평 하면은 준비. 예, 준비를 네. 하시더라. 그러면서 두 개니까 음. 이제 따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소리를 못 내시더라고요. 쑥스럽죠 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1번째 되니까 당연히 다음 네. 겨우 그냥 하시더라고요. 들은 풍월도. 네. 그렇죠. 그래서 되면서. 이게 풍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전파가 오히려 대중들한테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공연장에서만 우아하게 그렇죠. 멋지게만 보여줬구나.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 전공도 보여주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친근하게 와닿게 됨으로써 네. 이게 국악 대중화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풍류 사랑방이라는 것이 새로운 공연 문화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인 동물들이 이렇게 곳곳에 다 살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동네방네 공유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방네 공유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극장에 가서 뭘 보러 오고 어디에 가서 뭐 전시를 하나 보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네방네 이런 공간이 생기면 뭐 음악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서로 편안하게 모여서 음악도 하고 자기 작품 하나 들고 와서 보여도 주게 될 거고요. 와서 시도 한 수 지을 거고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제가 첫 번째 이제 사랑방 할 때 네. 제가 즐기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한 거 하나라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정도의 제가 그 음악을 해서 국악을 한 사람으로서는 뭔가 문화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명의식도 네.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 1년이라는 것이 매달 하는 건 쉽지는 않았지만 12번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의 12번째 한 100명 거의 이상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확산을 좀 새로운 문화도 만들고 보급도 시키고 국악도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또 훨씬 더 친밀하게 음악하는 사람들도 가까워지고 대중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동네에서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다 보니까 소리가 나고 또 이제 밤 시간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네. 뭐 요즘 이제 사실 이제 그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여기 이사를 왔는데 네. 이사 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인사하고 주민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주민 회장님도 오시고 이웃들도 왔다 가시고 공연을 보러 오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달 마지막 금요일은 저 집에서 뭐 한다, 다 공연한다 아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소음이 나더라도 충분히 이제 참고. 뭘 하는지 와서 보셨으니까 음.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까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재미있게 얘기 나누면서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보고 그런 공간이 내가 사는 울타리 안에 생긴 거를 좋아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제 그 집에 초대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초대한다고 해서 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는 네. 분들도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전혀 모르는 분들도 네네. 오시고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1년을 해보시니까 이제 보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향후 계획 뭐 예를 들어서 또 1년을 갈 것인가 매달 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매달은 좀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네.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거는 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매달은 아니고 약속은 드렸어요. 제가 분기별로 하겠다. 그래서 뭐 석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틈틈이 이거는 없애지는 않을 거고요. 네. 분기별로 우리가 하면서 연주자들, 음악가, 예술가들도 자주 모이고 또 일반 사람들도 와서 볼 수 있게끔 공지도 하면서 네. 그렇게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꽃필 때 해야 되는데 꽃이 언제 피는지 3월 말 4월 초는 네. 네, 피겠죠. 그래서 네. 춤에 지금 꽃 필 때 하자. 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화가 네. 옵니다. 언제 하는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백석동천 풍류 사랑방이라고 이제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데 그 백석 동천 이 의미도 좀 풀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뜻한 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결국은 이제 국악이 이제 대중화인데 어떤 대중화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게 백석동천이라는 이름은 뭐 길게 설명하자면 요즘 뭐 인터넷에 잘 나오니까 충분히 뭐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 부암동 네. 그 백사실 계곡이 있어요. 백사실 네, 계곡. 거기 가면 네. 이항복 오성과 한음에 나오는 그 네. 옛날 정승을 지내셨던 분이 거기에 별장이 있었던 별장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 계곡이 있고 거기에 큰 백석동천이라는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흰 돌이 백석이 흰 백자 돌석자고 네. 동천 뭐였지? 하여튼 백석동천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여기가 백석동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석동천 풍류사랑방이라고 이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그 음악 문화,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제가 가지고 시작을 한 거라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속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동네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4월에 어디 광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 부암동 어디 저기 위에 계신 어떤 분이 네. 동네 주민이신데 거기서 우리도 한번 하고 싶은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동네 문화를 만들고 싶다 뭐 그런 거 앞으로 바람이죠. 네. 우리 강건순 선생님은 그동안에 이제 전통적인 그 정가의 그
그 계승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차원에서의 성악곡도 써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우리 전통 성악곡이 나아갈 방향, 요즘 뭐 퓨전 음악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현대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의 주관적인 내가 생각할 때 이 전통 음악, 전통 성악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오면서 나름의 고민을 항상 하는 문제죠. 네. 뭐 이거를 대중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걸 20대, 30대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네. 40대가 들면서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50대 때도 이제 그런 고민이 가장 큰데 이런 음악이 박물관에서 보는 음악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박물관은 입체적인 걸 보관하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음악은 입체적인 게 아닌데도 박물관에 가야만이 이거를 들을 수가 있는, 박물관에 음악을 들으러 가는 이런 음악 이제 정가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지금 제 고민이라 이런 음악이 큰 무대에서보다는 이 사랑방을 하게 된 이유,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태평가 하는 이유가 그거죠. 대중들에게 쉽게 가까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조그만 공간에서 확산을 시켜서 정가가 뭐 없어지지 않고 박물관에서 보는 음악이 아닌 동네방네에서 들을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네, 생활 속에서. 그러려면은 뭐 퓨전 음악이든 현대 음악 다 좋죠. 그런데 전통은 사실은 옛날 그대로는 아닙니다. 시대 이 시간과 공간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가고 있는 것인데 그 미세한 차이점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뭔가를 대중화를 부르짖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통을 보존해야겠구나. 잘 보존하고 내가 내 집에서 부르지 못하는 이 노래가 어디 가서 누가 알아듣겠냐고. 무대에서 부를 소용없고 내가 내 집에서 부를 때 내 지인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들어줄 때 이게 가장 내 음악의 존재가 확실하게 그 전부터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고 지켜가는 거고 앞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풍류사랑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규칙 하나, 알든 모르든 가곡 하나, 태평가든 시조 한 수 태산이 한번 하고 끝나더라도 네. 정가가 마지막 곡으로 장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네. 네. 그 모든 것을 잘 하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의지를 네. 뒷받침할 만한 체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건강 잘 관리하시고 더 좋은 그런 공연들 또 그런 그 어떤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